이번 거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얘는 이렇게 첫 번째 테마가 이렇게 있어요. 연립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1차식과 1차식이 있어. 이거는 중2 때 배우는 수학이야. 연립을 통해서 가감법이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x 또는 y 하나를 지우개를 지워서 y는 얼마다, x는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값을 각각들이 구하는 것이지. 이건 너무나도 쉬워.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1차식과 그다음에 여기가 2차식일 때 우리 접근 방식이 있다는 얘기야. 이 2차식은 언제나 두 가지로서 분류를 합니다. 인수분해가 될 때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의 방식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허나 둘 다 쉬워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요것은 1차와 1차의 만남이기 때문에 얘와 이 친구를 연립하고 한 세트 나오겠죠? 얘와 이 친구를 연립하고 두 세트가 나와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 돼. 공통적인 해니까. 반면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요 1차식을 여기에 있는 어디다가 2차식에다가 뭐 한다? 대입을 하는 수밖에 없어. 한 문자로 통일을 해서 얘를 y는 a-x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x에 관한 방정식으로 해서 풀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지. 이렇게 두 번째 테마가 될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하는 방식으로서 푼다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거는 무엇이 있느냐? 2차식, 그리고 여기도 2차식이 있다 쳐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인데, 2차식과 2차식이 만나면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야. 둘 중에 하나라도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된다 쳐. 그러면 이 아이들은 1차식과 1차식에 만나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대입을 통해서 각각들이 해들이 한 쌍, 두 쌍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까?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이 친구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요 아이는 둘의 상수항을 같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수항을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상수만 있는 숫자를 같게 만들어줘서 같다라고 하시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쪼개서 각각의 마음에 드는 데다가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연립 쪽이었어요. 각가지 것들에 대해서 유형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해주고 싶은 것들은 첫 번째 거는 744번 한번 하자. 744번을 통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위 친구를 딱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는 EX, Y 여기에 대해서 빼기 더하기가 되겠죠? 요렇게 1차식 하나, 요렇게 1차식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지. 그래서 1번 Y라고 불리는 친구를 마이너스 EX라고 해서 밑에 있는 거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집어넣게 되면 X에 대한 제곱, EX에 대한 제곱, 4X에 대한 제곱은 3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3x에 대한 제곱은 3인지라 x가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두 종류가 나와.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기는 마이너스 2이고 y는 2라고 할 수 있는 각각들이 세트가 나오겠죠. 두 번째 거 y가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3에 대한 x에 대한 제곱이 3이므로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1 그에 맞게 y도 1이거나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렇게 총 4쌍의 좌표들이 나온다. 자, 이때 해석입니다. 마무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1, 두 번째 거는 1, 세 번째 거는 2, 네 번째 거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최대값은 이 친구를 더해준 2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가볍게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어. 요 정도로서만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첫 번째 거는요. 자, 744번은 그렇게만 좀, 다 필기할 필요는 없고요. 적당하게 필요한 것들만 추스려서 하세요.
얘는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 지워도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 이번 거는 몇 번이냐면 745번이야. 745번이야.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좀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얘처럼 지금 보시게 되면 1차식, 2차식, 이것도 2차식들의 만남이야. 우리가 상수항을 갖게끔 만들었으면 좋은데 얘는 상수항이 같다라는 스타일이 아니라 대칭 형태의 스타일입니다. 대칭 형태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들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x 더하기 y랑 그 다음에 xy에 대한 뭔가에 대한 만남을 통해서 상수꼴입니다. 이렇게. 그랬을 적에는 공통적인 변수들을 하나를 A라고 해주시고 또 다른 하나를 B라고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x 더하기 y를 A라고 하고 xy를 B라고 한다면 첫 번째 거에 대한 연립식은 A-B는 1 그리고 요거를 약간만 좀 요리를 좀 하자. 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xy가 돼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가 얘는 얼마다? 7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하게도 가감법이 좋으니까 b를 없애는 식으로서 얘를 이렇게 빼기를 하자고. 그러면 a에 대한 제곱의 마이너스 a는 6이라는 것이 돼서 a제곱 a 마이너스 6은 0이고 a는 3이거나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a는 원래 뭐였어? x 더하기 y가 3이었잖아. 아, b값을 먼저 구해야지. 쏘리. 자, 그러면은 a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b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겠고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거 조건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b는 마3이면 되겠다. 마3. 이렇게.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두 마리를 합쳐서 1번으로 딱 잡도록 할게. x 더하기 y는 3, xy는 2라고 해봅시다. 아, 그랬을 적에 지금 얘와 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 할까? 또 새롭게 이런 방법도 해볼까? 얘를 두근의 합과 얘를 두근의 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t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라고 해서 두근의 곱과 합의를 한다면 1과 2, 즉 x가 1이면 y는 2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순서상 요거 하나 또는 y는 하나. 자, 첫 번째 거 식에 대해서는 1,2와 2,1이 나올 수 있겠고 두 번째 거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고 xy가 마3이기 때문에 t에 대한 제곱에 2t-3은 0이다. 그러니까 t는 마3이거나 1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x는 얼마? 마3,1이거나 1,마3이라고 할 수 있는 좌표가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치환을 통해서도 한번 해봤어. 이건 대칭형. 오케이. 필요한 것들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 이 정도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한 번만 답만 딱 체크해도 괜찮고요. 이건 연립이니까 넘어가고. 헐. 이제 부정방정식도 하지만 딱 얘기하면 끝나겠다, 오늘. 자, 마지막 테마. 이제 뭐 설명할 거냐면요. 한참 뒤에 있는 거 정수 조건에 있는 부정방정식입니다.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 그 사실 옛날 용어이긴 한데 저 부정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한자어로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정, 그 다음에 불능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말은 bad, 이런 어떤 나쁜 쪽에 대한 어떤 아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얘는요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해가 존재야. 부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의외로 저는 해가 겁나 많다는 뜻이야. 이게 해가 무수히 많다. 불능이 말 그대로 해가 없다야. 이게 해가 없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용어이긴 한데 옛날 수학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답들이 막 여러 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그 여러 개의 답들 중에서 정수해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지. 이때 풀이하는 과정은 우리가 방법 첫 번째 상수항을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xy에 x 더하기 y에 요 i는 3으로만 딱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i를 2차식, 얘를 1차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인수분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때려 넣자. 얘는 두 녀석에 대한 곱, 얘는 두 녀석에 대한 합이 되려면 얘를 x랑 y로 남겨놓고 서로 대각선끼리에 대한 만남의 합이 요게 돼야 되는 것이니까 플러스 1과 플러스 1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정리된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1은 4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정수라고 불렸으니까 요것은 순서상상 1이면 4고 2면 2고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1이라는 이렇게 또는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는 총 4종류가 나오겠지. 얘 바뀌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니까. 그러면은 그때 얘가 1이 나려면 x에 대한 값과 y 값을 한번 순차적으로서 쭉 한번 보자고. x 더하기 1이 1을 나오려면 x라는 친구는 0이면 되겠고 y라는 친구는 3이면 되겠군요. 요것은 1과 1이면 되겠고요. 요 친구는 마이너스 5이고 요 친구는 마이너스 2. 요 친구는 마3과 마3이면 되겠다. 고로 얘를 토대로 x, y가 띄일 수 있는 것은 0, 1, 19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죠. 표를 통해서 본 거야. 자, 요거 한 번만 살짝 한번 필기해 주시고 답은 10이 제일 크네요. 부정방정식의 정수해를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잠시 정리해줘. 다음 테마로 할까? 다 필기했어요? 지워도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테마는 뭐가 있냐면 부정방정식이 이번에는 정수 조건이면 저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데 실수의 조건일 때는 요거는 내신에서도 서술형으로 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두 가지로서 설명을 할게요. 실수의 조건일 때 부정방정식은 우선 첫 번째 테마가 여기 이렇게 좀 적어볼까? 공간이 없네. 자, 실수 조건에 대해서의 부정방정식. 방정식은 첫 번째 풀이 과정은 무엇이냐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어떠한 두 개에 대한 주어져 있는 어떤 식을 각각의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K만 상수항으로 남겨놓는 거야. 상수로만. 그러면 최소값은 얘가 0이 됐을 때 그리고 얘가 0이 됐을 때가 이 친구가 최소값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방식이 완전제곱식을 넣어서 푸는 방식이다 라고 보는 거지. 두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야. 판별식을 갖다 또 판별식을 쓴다는 얘기야. 판별식에 판별식을 쓰는 방식이 있어. 근데 이거는 말로서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를 두 문제 정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58번을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 자,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방정식이 저렇게 복잡하고 더럽게 생겼어요. 실수 xy래. 정수 xy가 아니라 실수 xy에 대해서 x-y죠. 그러면 과연 완전제곱식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괄호에 대한 제곱과 괄호에 대한 제곱꼴이 될 수 있는가? 요거부터 한번 분석해 보자고. 지금 첫 번째 왼쪽을 보시게 되면 2x에 대한 제곱 4x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는 y제곱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얼마여야 되는 것이냐면 2면 되겠죠. 2면 되겠지? 그럼 2라고 한다면 저 5라는 친구를 3y제곱과 4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라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되나? 이게 돼? 완전 제곱식꼴이 보이나? 지금 얘는 어떻게 억지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실패. 이건 아닌 걸로.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내림차순 첫 번째 1번 x에 관하여 내림을 하게 되면 2x에 대한 제곱 그리고 4의 y 마이너스 1에 대한 x 그리고 나머지는 5y에 대한 제곱과 플러스 2y 플러스 5라고 잡습니다. 두 번째 판별식을 사용한다. 판별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걸 첫 번째 판별식이라고 할게. 1번 이 친구를 땅땅 해주게 되면 2y-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그 다음에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입니다. 참고로 판별식이라고 한다는 녀석은 뭐냐면 실근에 대한 유무를 묻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x랑 y는 무슨 수이다? 실수야.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루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판별식의 위치상 얘는 양수여야지만 실근을 가는 거잖아. 0이거나. 그래서 얘를 전개해 주시게 되면 2, 그 다음에 4, 8 이렇게 나오겠고 이거지. 마이너스 6y를 6y에 대한 제곱 얘는 플러스 12y 요거는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죠. 부동호 바뀝니다. 즉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0보다 작다가 나와야지만 되는 거야. 자 이때 고민이야. 어떻게 제곱수가 음수가 나올 수 있지? 0일 수밖에 없겠구나. 왜? 통수였던 거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므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 밖에 안 돼. 여기까지. 잠깐만 좀 필기해볼 켜. 여기까지 단계별로. 우선은 2차 방식이 복잡하게 생긴 것들은 한 문자로 내림차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둘 다 실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더라도 실근이 나와야 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쓴 것이고 얘를 정리를 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나와버린 거야. 근데 이것은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0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증한 것이지. 자,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 돼서 얘를 적어주시면 2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얘는 플러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필기하고 잠깐 기다릴게. 졸려. 이거 하고 쉴게. 이거 하고 마지막 문제야 이게. 힘내봐. 에이구 고생이 많다. 연서는 여기 끝나고 또 다른 학원 또 넘어가? 그렇진 않아. 오늘은 설인데 어디 가니? 아, 큰 집, 너네 집이 큰 집이야? 아니면 부모님이 이번에는 그냥 우리끼리 있자 이랬어? 할머니네가 같은 그냥 하루? 야, 엄청 좋다. 내가 필기 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부터 내 시작을 할게.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엿다가 집어넣어서 쫙 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자
대입 후 전개해주게 되면 자 3번 2x에 대한 제곱 8x 플러스 8은 0이기 때문에 x 얘는 x-2죠? 0이 된 거야. 따라서 x는 2뿐이죠. 이렇게. 즉 x는 2고 y는 얼마라서? 마이너스 1이니까 두 식을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3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지. 자, 여기까지 한번 쭉 보시게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111쪽까지를 이제 해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따가 6시 조금 반쯤 넘었을 적에 C단계에 있는 거 우리가 교육청에 해당되는 것들만 내가 건드려주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